일단 기본적으로 함수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처음에 투입되는 것과 산출되는 것 사이의 관계성을 파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이게 투입과 산출 사이 관계가 결국은 함수인 거거든.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어. 우리가 어떤 자판기를 딱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메뉴가 뚝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그 메뉴 밑에 있는 가격표를 보고 얼마를 투입했을 때 하나의 버튼을 누르면 내가 누른 그 버튼에 알맞는 애 하나가 톡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그게 함수인 건 거야. 내가 뭔가를 눌렀을 때 딱 하나만 튀어나오는 그 상태가 함수인 것이고, 이 눌렀다라고 하는 액션을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정의역을 x에 관한 부분인 거고, 그 다음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치역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치역은 봐봐. 되게 많은 종류의 음료들이 자판기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내가 누른 애가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메뉴들 전체가 다 튀어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깔려있는 메뉴들 전체는 공역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눌렀을 때 튀어나오는 애를 치역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치역. 그래서 공역은 흔히들 말하는 y인 것이고, 치역도 y긴 y인데, 얘는 얘의 부분 집합으로서 설정되어 있는 y인 거지. 자, 이걸 다시 한번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이래요. x라고 하는 정의역에서 y라고 하는 공역으로 화살표를 보내. 만약에 1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2가 튀어나오고 2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이 4가 튀어나오고 3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6이 튀어나왔다면 얘와 얘 사이에는 어떤 관계식이 설정되어 있는 걸까? 두 배씩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y는 2x구나 라고 하는 함수식을 만들어내는 건 거잖아. 근데 보듯이 x에 하나를 대입하면 y값은 하나가 나와야 돼. x에 하나를 대입하면 y가 하나가 튀어나와야 돼.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이게 함수의 메인 테마이기 때문이야. x에 하나를 집어넣으면 y가 하나가 튀어나와야 돼. 이게 함수의 기본적인 성립 조건이야. 그리고 이 y값들은 튀어나오는 애들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2, 4, 5는 선택이 되었지만 나머지 1과 3은 선택이 안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y값들의 그 위치가 정해질 수 있는데 이때 이 y값 전체를 우리는 공역이라고 하고 전체 y값들 여기 세팅되어 있는 자판기의 모든 음료수 종류들 그걸 공역이라고 하고 어떠한 과정에 의해 선택을 받은 x의 화살표를 받은 이 y값들을 치역이라고 이야기해서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요 옆에 붙어있는 역 있잖아. 요 역자라고 하는 요 역은 집합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x라고 하는 정의 역을 즉 x값들 요걸 동그라미에 1, 2, 3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x를 1, 2, 3이라고 하고 우리는 얘를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야. 이런 표시도 가능해. 역자가 집합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y 공역은 1, 2, 3, 4, 5이고 저기서 선택받은 치역은 2, 4, 5가 된다. 라고 이 그림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얘처럼 이게 요리로 가고 이게 요리로 가고 이렇게 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있어 보이게 대응 관계다 라고 하는 거지. 1에 대응되는 y값은 2고 2에 대응되는 y값은 4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걸 할 건데 이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건 내가 x값을 어떤 특정한 애로 설정했을 때 튀어나오는 y값이 동일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f랑 g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f에 1을 넣어서 2가 나오면
g에 1 넣어서 2가 나왔을 때 F랑 g가 x는 1에서 서로 같은 함수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음, 만약 f에 2를 넣어서 4가 나오는데 g에도 2를 넣어서 4가 나오면 f와 g는 정의역 1, 2에서 서로 같은 함수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건 x에 같은 x를 넣었을 때 같은 y가 튀어나오면 돼요. 여기까지 알겠어? 그러면 FG가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다르게 생길 수 있는데 X에 1 넣었을 때랑 X에 2 넣었을 때 그 점에서만 같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건 점을 보는 거야. 점점점을 보는 거야. 내가 보는 점 X가 1, 2고 거기서 얘네가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같으면 같은 함수, 다르면 다른 함수인 거야.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만들었던 정의역이라는 부분과 치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의 순서쌍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점으로 찍어내는 것의 모임인 거야. 점이 모이면 뭐가 돼? 선이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만 찍혀 있어도 이거 함수로 만들어진 그래프가 되는 거 맞아 라고 말할 수 있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건 이 순서쌍들이 찍혀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점들이 찍혀 있어도 이건 그래프고 그 점이 굉장히 많이 찍혀서 선이 그려져도 걔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점도 그래프고 선도 그래프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X값을 대입했을 때 Y값이 하나가 튀어나와야지 우리는 걔를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러면 내가 X에 1 넣었을 때 Y를 2라고 찍고 X에 1 넣었을 때 Y를 4라고 찍어서 그래프가 1,2 하나 찍히고 1,4 하나 찍히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건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즉, 방금 말한 것처럼 그래프가 1,1, 1,2, 1,3 이런 식으로 쭉 찍혀 있으면 요거 함수 안 된다 그랬지? 이거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그리는 거? 이 그래프식이 만약에 이 점을 K라고 하면 뭐라고 설정할 수 있었지? 그치. 그러면 이 X는 K는 함수가 아니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 함수가 아닌 그래프. 그렇지, 직선이라고 부르는 거지. 직선, 그렇지, 직선의 방정식인 거지, 저거. 그냥 직선의 방정식 함수가 아닌 거야. X는 K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요. 그냥 그 얘기인 거지. 그러면 저거랑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옆으로 그어져 있는 선,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거는 여기를 K라고 잡으면, 요 점이 4,K, 7,K, 이런 식이 될 거잖아. 얘 함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네, 헷갈릴 수 있어. 함수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려면 함수의 메인은, 그러니까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X값이야. X가 화살표를 한 개 날리면 돼. 한 개 날리면 돼. X가 화살표를 한 개 날리면 돼.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 얘가 되게 4도 있고 7도 있고 마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Y로 하나의 화살표를 이렇게 날린 거야. 그래서 함수가 될 수 있어. 함수는 X값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X가 화살표 한 개를 날린다고. 함수라고 하는 건 X 하나가 Y에다가 화살표를 한 개 날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돼야 돼. 이때 주어는 X 하나에야, X에. Y가 화살표를 날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무슨 뜻이냐? X를 보내라. 마이너스 X로, 그 뜻이야.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식으로 쓰면 Y는 마이너스 X 이런 건 거지. 이게 Y 값이야. 이게 X 값이고 X를 마이너스 X로 보내라.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상태를 보면서 저 식에 맞게 화살표를 날려. 마이너스 1은 어디로 날아가야 돼? 1로 가야겠지. 0은? 0 1은? 없어요. 그치. 없지, 여기. 없어요. 네. 원래 마이너스 1로 가야 되는데 없지.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의역에 있는 것들이 화살표를 하나 날려야 함수가 되는데 못 날아갔지. 네. 그럼 함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 저기 성립해야 쌤 그렇지. X에서 그냥 아무거나 Y 중에서 하나만 하나만 돼야 돼. 다 하나만 해도 하나만. X가? 그러니까 하나만이요. 3개가 전부 다 하나씩만 가야 함수다. 니은, 얘는 x라고 하는 값을 절대값 x라는 형태로 보내세요란 뜻이야. 이걸 식을 쓰면 얘가 y 값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y가 절대값 x가 되게 하세요 그 뜻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가야 돼? 1로. 1로. 0은 0으로. 네. 그렇지. 그럼 다 짝꿍을 찾아갔지? 그러니까 화살표를 한 개씩 다 썼지? 그럼 이건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거. 이것은 얘가 정의역의 값이고 이게 치역의 값인 거지. 그래서 y를 x제곱 더하기 1로 보내세요. 그럼 화살표가 다 가?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로. 2로. 그렇지. 0은? 1로. 1로. 1은? 2로. 그리고 다 가지. 그럼 이건 뭐다? 함수가 된다. 그렇지. 잘하네. 자, 그 다음 2x 더하기 1은 함수가 될까? 지금 이 상태에서? 누구 때문에 안 되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이거는 마이너스 1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는? 얘는 다 돼요. 다 돼요. 짝꿍이 다 있네. 그럼 이건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필수예제 2번에 위에 보시면 함수값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y값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y를 구하세요. 이게 함수값을 구하세요랑 같은 말이야. y값은 함수값이랑 같아. 자, fx를 이렇게 두 가지 식으로 구할 거래. x가 유리수면 이 식을 선택하고 x가 무리수면 이 식을 택하란 뜻이야. 왜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가 아니라 이제 여기가 두 개, 세 개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얘가 유리수면 위에 걸 택하고 무리수면 여기를 택하란 뜻이야. 그러면 딱 봐봐. F3 안에 들어있는 정의역의 값이 3이니까 위에 거 택해야 돼? 아래 거 택해야 돼? 위에 거. 위에 거 택해야 돼. 위에 거 택해서 여기다가 3을 넣으라는 거지. 얘가 3 들어가서 y값이 나오는 거잖아. F3은 1일 것이고 F 루트 3 마이너스 1은 뭐가 돼요? 이게 무리수니까 아래 걸 택하는 거지. 그래서 x 자리에다가 무리수를 집어 넣으면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 나오겠지. 그리고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얘는 계산을 해주면 1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 즉 루트 3이 된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주어진 정의역의 값에 따라 대입하는 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x가 홀수면, 즉 정의역에 있는 원소 중에서 홀수를 가져오면 이걸 택해서 y값을 튀어나오게 하고 짝수면 이걸 택해서 계산을 하시오 그 뜻이야. 그럼 1을 집어넣었어. 뭐가 튀어나오니? 치역에 1을 넣으면 여기야 여기야. 1 여기 넣어서 1이겠지.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0 그렇지 0이지. 여기 넣어서 3을 넣으면 5 그렇지 여기 넣어서 5. 4를 넣으면 마이너스 2 그렇지 여기 넣어서 마이너스 2. 5를 넣으면 9. 여기 넣으니까 4 마이너스 6은 그렇지. 이렇게 치역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했냐면 내가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걔네들의 y값이 같으면
그냥 마이너스 1에서 서로 같은 함수인 거야. 자, 다시 들어보시오, 정의를. 어이, 승현아.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같으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함수는 그냥 서로 같은 함수인 거야.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 얘는 지금 정의역에 점 2개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f-1이 g-1과 같고 f1이 g1과 같기만 하면 그냥 서로 같은 함수로 인식이 되는 거야. 점 2개만 보겠다는 뜻인 거기 때문에. 자,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a랑 같아야 되고, 뭐 쭉 넘겨가지고 정리하면 되겠네. 1은 3a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요거는 a 더하기 b가 1 더하기 2a랑 같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은 a 마이너스 b가 된다. 요거 연립해가지고 a 값이랑 b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겠지? 2a, a는 1이 될 것이고, b는 2가 되겠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492번은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데 얘랑 얘가 같은 함수가 되게끔 하는 정의역을 구성하라 그랬어. 그런데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건 위에서 배웠기를 내가 어떤 a 값을 넣었을 때 여기서 튀어나온 거랑 저기서 튀어나온 거랑 같으면 그 점에서 서로 같은 함수야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걸 넣어서 a 3승 더하기 3a는 6a 제곱 빼기 8a 더하기 6과 같다. 넘겨가지고 a를 일단 구해. 이때 튀어나오는 a 값들이 뭐라고 주나? 1, 2, 3. 1, 2, 3 이렇게 튀어나왔어. 그러면 봐봐. 여기에 1 넣으면 같고 2 넣으면 같고 3 넣으면 같은데 그런 상황인데 그 x 값들을 가지고 정의역을 만들어 보시오 그 얘기야. 얘네를 같게끔 하는 정의역을 만들어 보래. 그럼 A가 1, 2, 3이니까 1만 들어가도 이 정의역에서는 F랑 G가 같은 함수가 되지. 그 다음 2만 있어도 되고 3만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정의역을 만들어 보라는 거니까 1과 2가 있어도 되고 1과 3 뭔지 알겠지? 하나만 있어도 2랑 3 그렇지. x가 1, 2, 3. 1, 2, 3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림을 딱 봤어. 이렇게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것이 함수일까요? 네. 왜 아니오랑 내가 공존하죠? 네. 아니요. 왜죠? 같은 함수일 것 x의 같아요. 값에 여러 개 있어요. y값 함수 있고 여러 개 y값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봐. 함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함수는 x값들이 y로 하나의 화살표를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게 같든 다르든 이 도착 지점이 얘네들이 같든 다르든 화살표를 한 개씩만 보내야 함수가 된다 그랬지. 그리고 아까 이쪽에다가 그래프 그려가지고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가 돼서 그래프가 되지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건 얘가 뭐 만약에 k라고 하면 k, 뭐 7, k, 6, k, 5 이렇게 쭉 돼서 하나의 k에 여러 개의 y 값이 걸려가지고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옆으로 그었을 때랑 밑으로 그렸을 때 이 둘 중에 함수가 되는 것은 요것이고 얘가 안 되는 이유는 x 하나에 y가 여러 개 걸렸기 때문인데 이렇게 그어보면 x 하나에 y가 여러 개 걸리기 때문에 이건 함수가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아까 그렸던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이것도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이 x는 k라는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x는 k를 딱 찍어서 x가 하나의 점만 걸리는지를 보면 돼. 자, 판단법을 알았어. 그러면 5번의 기억 밑으로 내려봐. 하나 걸려? 계속 하나만 걸려? 그럼 맞아. 니은 밑으로 쭉 내리면 안 돼. 디귿은 아니요. 안 돼. 리을은 하나 걸리지 되지. 그러니까 기억과 리을이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493번 한번 해봐. 기억 함수 돼요? 아니요. 안 되죠. 니은은 지금밖에 안 돼요. 지그시랑 리을 되지. 리을 안 되지. 되게? 아, 비어 있구나. 오케이. 니은 안 돼요. 왜냐면 니은은 그 중간에 뽕뽕 뚫린 데 있지. 거기는 걸리는 점이 없는 거야. 네? 네, 안 돼요. 힘드네. 그렇지. X쪽에 빈 곳이 있잖아. X가 화살표를 못 보낼 수 있어서 안 돼. 니은 안 돼요. 디귿은 이거 돼요? 함수고 리을은 돼요? 돼요.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함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y는 하고 x의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부터 그려볼 건데 원래 절대값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풀어야죠. 안에가 양일 때랑 음일 때 나눠서 풀어야 되겠지. X가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그래프를 두 개로 봐야 돼.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냥 나올 거고 0보다 작으면 그렇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0보다 큰 쪽은 절대값 X 그래프를 요렇게 그냥 그릴 거고 0보다 작은 쪽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건데 중요한 건 얘와 얘의 기운 정도가 여기서부터의 각도랑 여기서부터의 각도가 똑같겠지. 왜냐면 절대값 x고 절대값 마이너스 x니까. 그러면 얘랑 얘는 무슨 축 대칭이야? X축이 아닌 Y축. 그치? 자, x의 절대값이 있으면 y축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외웠어? x의 절대값이 있으면 y축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굳이 우리가 파란색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노란색만 그린 다음에 y축 대칭을 해서 식을 완성시키겠다고. 예를 들어 대칭 이 정도. y는 3절대값 x라고 돼 있다고 생각해봐. x의 절대값이 있으면 무슨 대칭이라고? y축 대칭. 그래서 x가 0보다 큰 쪽인 3x만 그리고 이쪽은 따로 안 하고 y축 대칭으로 그냥 완성을 시키는 거라고요. 외워야 돼. 자, 절대값 x가 양수인 쪽만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한다고. x가 양수인 쪽만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한다고. 어디에 절대값이 있을 때? x에. 자, 다음. 절대값 y는 하고 이렇게 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쟤는 y가 양수인 경우에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그리십시오. 그 얘기인 거고 y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y는 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리는 거겠죠. 만약에 절대값 그래프가 없다라고 한다면 쟤의 생긴 모양은 뭐야? 만약에 절대값이 없이 그냥 y는 하고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포물선, 꼭지점은? 1.1 콤마? 0. 그렇지, 1,0으로 꼭지점이 만들어지는 이렇게 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지요. 그런데 0보다 크면 이렇게 하고 작으면 이렇게 그리래. 이거 딱 어떻게 그려야 될까? y가 0보다 큰 쪽은 이 그래프를 그리셔 있으니까 여기 0보다 큰 쪽이잖아. 0보다 큰 쪽은 1,0해서 요 그림을 똑같이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근데 y가 0보다 작은 쪽은 이쪽이잖아. 이쪽은 그림을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가 위로 볼록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반대로.
근데 그게 이 그림 다야. 이 그림을 다 그리는 거예요. Y 집중해봐.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뭐냐면 y의 절대값이 있으면 두 그래프 사이에 x축 대칭 관계가 있지. 그러니까 y가 양수인 쪽을 살려서 x축 대칭을 하는 거야. 이 그래프가 마침 1,0이 꼭지여서 그래프가 온전하게 그려져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저걸 한번 내려볼게요. x 빼기 1제곱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그래프가 1,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갖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였다라고 한번 해볼게. 이게 원래 그래프라고 해보자. y의 절대값을 씌우고 이 상태를 그리세요라고 하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쪽이잖아. 이쪽이잖아, 이쪽. 요쪽은 이 그래프를 그리고라고 했으니까 그림이 중간에서 잘리는 거야. 이렇게 0보다 큰 쪽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0보다 큰 쪽만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위에 잘려. 0보다 큰 쪽만 그리라 했어요? 0보다 큰 쪽에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y의 절대값이 있으면 0보다 작은 쪽에는 마이너스 x 빼기 1 제곱 플러스 3을 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밑에 쪽에는 얘를 대칭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이게 완전 y의 절대값이 있으면 y가 0보다 큰 쪽을 살려서 x축 대칭이야. y의 절대값이 있으면 x축 대칭이에요. 자, 보아라. F2025의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가조건이랑 나조건을 비교해 가면서 F2025 값을 구하는데 x가 1 이상 4 미만일 경우에만 함수식이 나와 있고 나머지 범위에서는 함수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건 x값이 1 이상 4 미만의 범위에 나오게 애를 바꿔주는 거지. 그 바꿔주는 방법이 가라고 하는 건 거야. 그러니까 4x에서, 그러니까 4x 꼴일 때에만 4를 앞으로 빼내올 수 있는데 이때 x는 정수가 아니고 실수야. 그러니까 분수가 들어가도 괜찮은 거야. 즉 F2025라고 하는 애는 F4 곱하기 4분의 2025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4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4 곱하기 F 4분의 2025라고 써도 괜찮아. 왜? 가조건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인 거야. 그러면 F 안쪽에 정의역 자리에 위치해 있는 요 값은 처음보다 줄어들었지. 이렇게 계속 줄여서 1과 4 사이에 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야. 그럼 다시 요거를 더 줄여보도록 하자. 얘는 F4 곱하기 4의 제곱분의 2025로 바꿔 쓸 수가 있고 걔는 다시 앞에 붙어있는 4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F 4의 제곱분의 2025가 되어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이 4랑 같이 연결시키면 여기 4가 새로 튀어나왔으니까 4의 제곱 곱하기 F 4의 제곱에 2025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 안쪽에 들어있는 값은 처음보다 더 줄었지. 그러면 4의 값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거야. 즉, 이 4가 몇 번 거듭 제곱해서 분모로 들어가야 정의역 값이 1 이상 3 미만에 들어갈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일단 이거는 16분의니까 아직은 멀었지. 얘는 408 5, 4, 25, 25, 5, 8에 40. 아, 그러네. 5의 제곱에다가 9의 제곱이네. 요거는 대충 저 안에 들어가나?
16분의 45의 제곱은 어때 보여? 근데요. 안 돼요? 그럼 좀 늘려야겠다. 몇 개 늘릴까? 좀 6개로 늘려볼까? 6개로 늘려서 이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그러면 4의 세제곱에 64겠네. 64의 45의 제곱은 어때? 커야 해. 커야 하지, 그치? 그러니까 6개가 아닌 5개네, 그러면. 이렇게 찾는 거야, 그냥. 그게 시간. 그래서 요거는 5개겠구나라고 찾아서 결과적으로 4의 5승에다가 F 4의 5승에 2025로 가져가고 이제는 여기 대입할 수 있으니까 3 빼기 4의 5승에 2025 마이너스 1 요 값인 거야. 그 앞에 얘를 곱하는 거지. 여기다가 이걸 곱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쉽네. 그럼 1024 곱하기 3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13이야? 3도 아니고. 저거 절대값이 그냥 알고 같은. 응. 절대값이. 내가 1이랑 절대값이. 이건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요. 그치? 얘가 더 커 보이지? 네. 그럼 이거 그냥 벗겨도 상관없지? 이렇게. 3072. 그래서 1024에다가 곱하기 2하고 여기가 2니까 그냥 벗겨버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하면 몇이라고? 23. 23? 둘레를 FA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FA는 이걸 다 더해서 16 더하기 A가 될 거야. 그런데 삼각형의 그 변들 사이의 관계가 뭐냐면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고 차보다는 크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4랑 16 사이에 A가 움직여야 되는 거지. 63이요.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22랑 FA, 여기는 32 사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얘랑 얘랑. 63인데? 왜요? 1%. 55인. 문제에서 X라고 하는 건 정의역이고 X개수니까 이 질문 자체가 정의역의 개수가 몇 개냐고 질문하는 거지. 근데 정의역은 집합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집합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집합이어야 하냐면 치역을 3이 나오게 하는 그런 집합이어야 한대. 그럼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는 거잖아. 어떻게 생긴 수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돼. 그러니까 이 X라고 하는 애가 생긴 모양이 4K-1꼴이어야 K에 1부터 들어갔을 때 나오는 값들이 나머지를 3으로 만드는 거지.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3이어 나머지가 3이고 2를 집어넣으면 8 빼기 1이 7이니까 나머지가 3인 건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X는 30 이하의 자연수여야 한대. 그러니까 4K-1이 30 이하의 자연수여야 해. 그럼 K의 범위는 31 나누기 4니까 대충 몇이야? 7.x를 구하면 땡땡땡땡. 그럼 이게 7까지니까 1, 2, 3, 4, 5, 6, 7. 총 7개의 K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자 봐봐. 이 정의역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7개가 되는 거고 그들로 정의역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2의 7승에서 공집합 빼면 되는 거지. 127이 되는 거죠.